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 한 명인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집권 첫 해인 1933년 금주법을 폐지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부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주류세를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한 잡지사는 만평을 통해 그를 술주정뱅이로 모사했습니다. 이에 루스벨트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가 요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단돈 1달러였죠. 이후 미국에선 종종 1달러 소송이 등장했습니다. 2017년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도 자신을 성추행한 라디오 진행자를 상대로 1달러 소송을 내고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이들의 명예를 되찾아준 1달러는 액면가인 한화 1,400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1달러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5억 원 소송이 등장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1모직 합병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그 주인공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이 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관계자 10명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 청구 금액은 무려 5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소송은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2022년 4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제기됐고 배상 청구 기한을 3개월 남겨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메이슨의 손배소가 당시에도 진행 중이었지만 국민연금은 국민혈세를 운용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늦게 제기했습니다. 2015년 5월 26일 제1모직과 삼성물산은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됐고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결정됐습니다. 합병 발표 전 삼성물산의 총자산은 29조 원으로 제1모직의 3배, 매출액은 28조 원으로 5.5배, 영업이익도 3배에 달했습니다. 이후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가진 엘리엇과 소액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했으나 일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최서원 씨에게 삼성 자금을 횡령해 86억 8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는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습니다. 결국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이 회장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를 추가로 확보하며 그룹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수감 당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570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회장은 크게 이득을 본 셈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의 손실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국정농단 특검은 국민연금의 피해를 1,387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137억 1,657억 원, 참여연대는 5,200억 6,750억 원으로 피해액을 추산했습니다. 7.12% 지분을 가졌던 엘리엇은 2023년 6월 1,30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고 메이슨도 1심에서 860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청구액 5억 1천만 원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5억 원은 삼성전자 시총은 물론 이재용 회장의 추정 자산 15조 8천억 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억 원에서 출발한 청구 비용이 엘리엇, 메이슨의 배상할 돈과 국민연금 손실을 메울 만큼 커질지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온 국민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들이 속죄하는 길은 다음 달 시작될 재판에 최선을 다해 납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1달러 소송과 국민연금, 명예와 책임을 묻다.